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챙겨 드시는 그 한 병, 건강을 위해 빠짐없이 드시던 그 음료가 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조령이 그리고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김미경 의사가 직접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수십 명의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 건강 관리 잘하고 있어요. 홍삼즙이랑 양파즙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콩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실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아니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홍삼도 몸에 좋다고 하고 양파도 좋다고 하는데 왜 즙으로 마시면 안 된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 영어로는 포타슘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적당량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을 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여분의 칼륨을 신장, 즉 콩팥이 소변으로 배출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세가 넘으면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70대의 무려 87%가 이미 정상보다 낮은 콩팥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매일 홍삼즙, 양파즙을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몸 안에 조금씩 쌓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느끼지도 못하게 쌓여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만났던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수련 씨, 올해 63세, 중학교 교사 출신이십니다. 은퇴 후 건강관리에 눈을 뜨셨고 매일 아침 홍삼즙 한 병, 저녁에는 양파즙 한 병을 6개월 동안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4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수련 씨는 그냥 넘겼습니다. 갱년기 증상이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혀 왔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무려 6.9였습니다. 정상 범위는 3.5에서 5.0입니다. 6을 넘으면 이미 위험 단계인데 6.9는 심장마비 직전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만 더 늦었어도 심정지가 왔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칼륨을 빼내고 회복하셨지만 콩팥 기능은 이미 정상의 44%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박수련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억울하고 후회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증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손발이 자주 저리고 다리에 쥐가 잘 나고 소변 색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고 눈 주위나 발이 붓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은 콩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즙이 이렇게 위험한지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홍삼 한 뿌리에 들어있는 칼륨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파 한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농축입니다. 홍삼즙 한 병을 만들려면 홍삼 10개에서 15개가 필요합니다. 그걸 오랫동안 달여서 물을 다 증발시키고 진하게 농축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병 안에 칼륨이 엄청난 양으로 집약됩니다. 양파즙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 5개에서 6개를 짜서 한 병에 담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이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홍삼즙 한 병 70ml에는 칼륨이 약 850mg 들어 있습니다.
양파즙 한 병 100ml에는 약 950mg입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이 3500mg인데 이 두 병만 마셔도 벌써 1800mg입니다. 여기에 일반 식사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밥 한 공기에 칼륨 약 100mg, 된장찌개 한 그릇에 300mg, 김치 한 접시에 200mg, 이것저것 다 더하면 하루 칼륨 섭취량이 5000mg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콩팥이 정상이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조금이라도 약하다면 이건 재앙의 시작입니다. 콩팥을 정수기 필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새 필터는 아무리 오염된 물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40년을 쓴 낡은 필터는요, 조금만 오염돼도 막혀버립니다. 60세 이상의 콩팥은 이미 수십 년을 혹사당한 필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 78%가 만성 콩팥병 1기 또는 2기입니다. 대부분 본인이 모릅니다.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매일 칼륨 폭탄을 들이붓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칼륨 수치가 5.5를 넘으면 근육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손발에 힘이 빠집니다.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지나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6.0을 넘으면 심장에 영향이 오기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숨이 찹니다. 어지럽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그런가, 빈혈인가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6.5를 넘으면 적색 경보입니다. 심장 리듬이 심각하게 깨집니다. 부정맥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7.0을 넘으면 언제든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통계에 따르면 칼륨 수치 7.0 이상 환자의 23%가 심정지를 경험합니다. 네, 4명 중 1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음 증상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당장 홍삼즙과 양파즙을 멈추시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아침에 자도 피곤하다. 둘째, 손발이 자주 저리고 다리에 쥐가 잘 난다. 셋째, 소변 색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아졌다. 넷째, 아침에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는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 다섯째,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뛴다. 이 중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럼 홍삼이랑 양파 자체가 나쁜 건가요? TV에서는 맨날 좋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홍삼 자체는 좋습니다. 양파 자체도 좋습니다. 문제는 형태와 농도입니다. 음식으로 드시면 괜찮습니다. 즙으로 농축해서 마시면 위험합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한양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콩팥 기능이 약간 저하된 환자 1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홍삼차로, B그룹은 홍삼즙으로 3개월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A그룹, 홍삼차를 마신 분들은 콩팥 기능에 변화가 없었고 일부는 오히려 항산화 효과로 약간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B그룹, 홍삼즙을 마신 분들은 47%가 콩팥 기능이 더 나빠졌고 혈중 칼륨 수치도 평균 0.4씩 상승했습니다. 홍삼을 차로 우려 마시면 칼륨이 천천히 적게 우러납니다. 하지만 즙으로 농축하면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충격입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의 주성분 중 하나인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양파를 볶거나 쪄서 식사와 함께 먹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양파즙은 양파 6개를 통째로 짜서 한 병에 담은 것입니다. 섬유질은 다 사라지고 칼륨만 고농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고려대 구로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시중 양파즙의 73%에는 한 병당 각설탕 3개 분량에 해당하는 당분까지 들어 있습니다. 콩팥에도 혈당에도 동시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반드시 절대로 드시지 말아야 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메모해 두세요. 첫째,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60% 이하인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이미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진료 지침에서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당뇨병 환자,
특히 10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당뇨병은 콩팥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이미 속은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 15년 이상 환자의 68%가 만성 콩팥병을 동반합니다. 셋째,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ACE 억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은 칼륨을 몸에 축적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칼륨이 풍부한 음료까지 더하면 혈중 칼륨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넷째, 심장병 환자분들입니다. 부정맥이 있거나 심부전이 있는 분들은 칼륨 수치가 조금만 변해도 심장이 위험해집니다. 세브란스 심장과 연구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가 칼륨 관리를 잘못하면 사망률이 2.3배까지 높아집니다. 다섯째, 70세 이상이신 모든 분들입니다. 콩팥병 진단을 받지 않으셨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75세 이상의 89%가 정상보다 낮은 콩팥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섯째,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특히 칼륨 보존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이 약은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칼륨 음료를 더하면 위험 수위까지 칼륨이 쌓입니다. 일곱째, 신장 결석이 자주 생기는 분들입니다. 칼륨 과다는 결석 재발률을 1.8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강석 씨, 72세, 전직 소방관입니다. 무릎 수술 이후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고 아침에 홍삼즙 한 병, 점심에 양파즙 한 병을 꼬박 1년간 드셨습니다. 처음엔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소변 색이 진해지고 다리에 쥐가 잦아졌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119를 불러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칼륨 수치는 6.9, 콩팥 기능은 정상의 48%였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건강식품 드시나요? 이강석 씨가 홍삼즙과 양파즙 이야기를 하자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지금 당장 끊으세요. 응급처치 후 입원하셔서 즙을 완전히 끊고 칼륨 많은 음식도 피하고 물을 충분히 드셨습니다. 2주 후 칼륨이 5.1로 떨어졌고 한 달 후 4.6으로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은 52%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손상된 콩팥은 완전히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강석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 오히려 건강을 잃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강석 씨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고칼륨혈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12%가 심정지를 경험하고 그중 절반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즙을 끊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끊는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콩팥을 지키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삼의 효능은 원하시면 차로 누리십시오. 홍삼 뿌리를 얇게 썰어 물에 우려 하루 한 잔, 티백 형태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칼륨은 훨씬 낮고 홍삼의 항산화, 면역 효과는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양파는 음식으로 드십시오. 볶거나 쪄서 국에 넣어서 섬유질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양파 반 개를 요리해서 드시는 것과 양파 5개를 즙으로 짜서 한 번에 마시는 것은 콩팥에 주는 부담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콩팥이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소금을 줄이세요. 하루 소금 섭취량 5g 이하가 목표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 국물 요리를 줄이고 음식을 싱겁게 드십시오. 짠 음식은 콩팥을 쉬지 못하게 혹사시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하루 30분 걷기를 일주일에 5일. 어떤 즙보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콩팥 기능을 유지하는 데 실제로 효과적입니다. 혈당과 혈압을 관리하십시오. 당뇨병과 고혈압은 콩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빠짐없이 드세요. 공복 혈당 100 이하, 혈압 120, 80 이하를 목표로 하십시오. 진통제를 함부로 드시지 마십시오. 소염 진통제는 콩팥에 독이 됩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두통이 있다고 가볍게 드시는 약들이 콩팥을 장기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드십시오.
그리고 1년에 한 번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콩팥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크레아티닌 수치와 GFR 수치를 확인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홍삼즙, 양파즙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다른 농축즙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즙, 당근즙, 비트즙 모두 칼륨이 높습니다. 농축된 즙 형태로 매일 마시는 것은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건강식품 광고는 넘쳐납니다. 마치 그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의 비결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가 어떤 건강식품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자식 키우고 나라 세우느라 자신의 몸을 돌볼 여유가 없으셨던 거 잘 압니다. 이제 건강을 챙기려는 그 마음, 정말 귀하고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아셨다면 이미 절반은 건강을 지킨 셈입니다. 밥을 잘 드십시오. 하루 3끼 골고루 드십시오. 채소도 드시고, 단백질도 드시고, 탄수화물도 드십시오. 매일 걸으십시오. 아침 30분, 저녁 30분. 이것이 어떤 즙보다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이고,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 드립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즙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홍삼즙과 양파즙에는 칼륨이 과도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이 됩니다. 만성 콩팥병,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환자분들과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건강한 분들도 매일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2병 이하로 제한하세요. 피로, 손발 저림, 소변 변화, 부종, 가슴 두근거림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즙 대신 홍삼차를 드시거나 양파를 요리해서 드세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소금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1년에 한 번 콩팥 기능 검사를 꼭 받으세요. 건강식품에 의존하지 마세요. 균형 잡힌 식사와 생활 습관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에 감사할 겁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들도 행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계십시오. 감사합니다.